안녕하십니까, 베테랑 TV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재난법 세 번째 시간으로 10조의 2에서부터 21조까지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조의 2와 10조의 3을 보면은 여기 제가 적어놨죠. 1569114, 1569114 보시면 아시겠죠? 뭐 지문에 조문을 보시면 1월 말, 5월 말, 6월 말, 그 다음에 9월 말, 1월 말, 1월 말, 4월 말. 이게 왜 제가 왜 적어놨냐면 재난법에 날짜가 나와 있는 거 많아요. 뭐 언제까지 해라 뭐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한 개 조문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1569114 뭔지 알아요? 재난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여러분들 뭐 군에 있을 때 사업 같은 거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소요파하고 뭐 언제까지 뭐 하고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1569114가 뭐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하게 이렇게 연관돼 가지고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에서 12조의 3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그 위원회 그 편성 말씀드렸죠. 그거 가지고 정리해서 그걸 먼저 습득을 하시게 되면 뭐 크게 이해하는 데는 이상은 없습니다. 나머지 이해하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세요. 뭐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13조 보겠습니다. 13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좀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고 나서 여기다 제가 써놨는데 시도위원회 운영과 지자체의 업무,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운영과 업무. 네, 보시면 뭐 하나는 운영이고 하나는 업무인데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운영과 업무인데 얘는 지자체예요, 지자체. 그쵸? 마치 행안부 장관은 시도위원회 운영과 시도위원회 업무라고 생각하기는 쉬운데 지자체죠. 그러니까 여기 뭐 시군구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릴 수가 있죠. 정확하게 못 보면. 14조 보겠습니다. 14조는 편성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과 관련된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빈출 빈도가 가장 높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심플하게 보세요. 심플하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먼저 스토리 형식으로 일단 암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항으로 들어가세요. 예, 그러면은 훨씬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일단 방사능 재난에는 중앙안전대책본부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재난은 6개 직위가 이제 거기에서 쭉 서술이 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해외 재난 같은 경우는 외교장관이 6개 직위를 지명합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행사할 경우에는 5개 직위가 명시가 돼서 운용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개 대변인과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재산과 방사능 재난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은 그 장관하고 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스토리 형식으로 요것만 일단 쭉 계속 제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쭉 보시고 이렇게 쭉 그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은 크게 뭐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쭉 볼게요. 일단 방사능 재난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게 뭐냐면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기 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재난안전법을. 그러니까 방사능 재난은 이 법령에 해당 사항은 없다. 그죠? 이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렇게 구성된다. 아니죠. 방사능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 법령이 없어요. 다른 법령이 있겠죠. 그죠? 네. 여기는 해당이 아니고 제외된다. 그런데 또 제한사항이 또 그래도 6개 직위가 있는데 6개 직위를 각각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해외 재난은 외교장관이 지명을 한다. 네. 그런데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행사할 시에는 5개 직위가 거기 명시돼서 이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직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총리가 지명을 한다. 대변인과 부대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재난과 방사능 재난이 있을 경우에는 누굽니까? 외교부 장관 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그 6명을 지명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틀 속에서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나머지 세양은 이렇게 쭉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방사능 재난은 없다. 해외 재난은 외교장관이 6개 직위, 거기 보면은 차장서부터 담당관까지 6개, 1번서부터 6번까지 있죠. 지명을 한다. 그런데 총리가 본부장 행사할 경우에는 5개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 2개는 총리가 지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과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3가지 직위가 된다. 이런 스토리 메이킹만 해가지고 쭉 암기하시면 됩니다. 14조의 2를 보면은 많이 헷갈린다기보다도 시험 문제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3개의 대 또는 단 어떤 집합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뭐 수습지원단, 특수기동구조대, 국제구조대. 그렇죠?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국제구조대는 이제 뭐 요로 들어가는 거죠. 수습지원단에. 예. 그래서 요 3개를 정확하게 잘 구별해 보시면 알아요. 무슨 내용인지. 제가 뭐 구구절절히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에 따른 뭐 이 조항에 나오게 된 배경, 이게 무슨 일을 한다 이런 어떤 세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하고요. 저는 다만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는요. 어떤 것이 많이 헷갈린다. 그다음에 내가 공부했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나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던 문항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나만의 독특한 팁이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나오는 것들이 시험 범위의 100%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커버할 수도 없고 커버해서도 안 되고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나 공부하는데 이것만 알게 되면은 제가 볼 땐 단언컨대 절반 이상은 벌써 막 따놓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14조 2는 또 뭐가 있냐면요. 거기에 보면은 시행령에 특수기동구조대가 나오는데 특수기동구조대에서 각급 통제단장이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하여 이렇게 요청하여 이제 특수기동구조대가 편성이 될 수가 있다, 파견할 수가 있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각급 통제단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급 통제단장이 직접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예를 들면 시군 통제장이 시군 통제단장이 도 통제단장에게 얘기하고 그것을 거쳐서 중앙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그 조문이 들리면 맞는 것처럼 들려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시군구가 시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중앙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조항에는 각급 통제단장이 중앙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거가 조금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5조의 2하고 16조. 요거는 용어가 뭐가 나오냐면은 수습본부 상황실과 재난안전상황실. 요것이 나오는데 요거 뭐 뒤쪽에 보면은 여기 또 재난안전 상황실은 어떻게 구성이 돼 나오는데 요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상황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실은 누가 한다 그게 그렇게 쉽게 나와요. 쉽게 이거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 그리고 15조의 2에 어디입니까? 거기 보시면은 16조죠. 16조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지역 대책 본부장은 하고 나서 재난 현장 통합 지원 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역 대책 본부장이 누굽니까? 시도 대책본부와 시군구 대책본부를 통합해 가지고 지역 대책 본부라고 하는데 그 지역 대책 본부장은 이렇게 재난안전대책본부회를 소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보시면은 뭐냐면 제2항 같은 경우에는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그다음에 3항도 시군구 대책본부의 장은, 그러니까 본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본부장. 근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군구청장은, 아니면 시도지사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가 지금 그게 잘 안 된 사람은 똑같은 얘기 아니냐 하고서 맞게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분명히 본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시군구청, 물론 시군청이 본부장이죠.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여하튼 내가 추론하는 것은 안 됩니다. 추론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조문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조문에 나와 있는 직책과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거 무슨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조 보겠습니다. 18조에 뭐 크게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거는 뭐냐면은 행안부 장관, 18조의 주어가 뭐냐면요.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하고 줄줄줄 서술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쌍이에요, 쌍. 쌍이 뭐냐면은 여기 그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요게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거. 요게 6개가 있거든요. 재난법 전체적으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문제 풀 때 조문에 보면은 앞에 주어가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장은, 뭐 시도지사 및 뭐 누구는 무슨 통제단장은, 직책 주어가 직책 또는 어떤 본부장 같은 임시조직의 장들이 거기 항상 그렇게 주어가 나오는데 정말 헷갈려요. 저도 공부할 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얘를 빼버리고 행안부장, 시군구청장은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틀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주어가 누구냐라는 품명에 대해서 그 조합을 해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조금씩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여간 이 조합,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해가지고 같이 나와 있는 조합은 6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가 요 18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주어,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이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좀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그런 것들도 또 간혹 나와요. 그건 뭐 예컨대 거기에는 뭐 지자체장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대신에 지자체장은 이렇게 써버리면 받겠어요? 틀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왜냐면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이 아니고 시군구청장이 지자체장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행령이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대체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이거 뭐 대체 상황실이라는 거, 용어 대체 상황실, 용어 운영할 수 있다고 잘 보시고요. 19에서 21조는 이제 신고, 그 다음에 보고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군 출신이다 보니까 신고, 보고 이 용어에 꽂혀가지고 이거를 막 디립다 파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가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와, 이 신고 절차가 이게 시행령하고 법하고 이게 안 맞는데 이걸 이렇게 보고하라는 거야? 이 상황은 뭐냐? 그럼 이거는 이 상황을 얘기할 때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냐? 뭐냐? 신고, 보고 이 용어에 꽂혀가지고. 근데 싹 다 버려놓으세요. 군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하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싹 버려놓으시고 신고, 보고 그냥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조문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조문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조문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예. 19조. 신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근데 2항에 보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누구누구는. 근데 시도지사는 없어요. 예. 이런 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시도지사가 없다. 예. 왜 없겠습니까? 뭐 없죠. 뭐 그냥 그래서 그냥 시군구청장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예. 시도지사는 없어요. 예. 근데 20조 보겠습니다. 20조. 20조에 보면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장하고 시도지사는 행안부 장관에 통보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종합해서 행안부 장관과 재난관리 주관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요거 들으면서요. 재난관리 주관 요거 대신에 다른 말을 다 끼워넣는다니까요. 재난관리 주관장이 아니고 재난관리 뭐 이렇게 뭡니까? 책임기관의 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바꿔서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용어를 한다든지 뭐 하여간 그 용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직책 앞에 있는 주어 이거를 가지고 바꾸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주어하고 이런 것들을 잘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이제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예시만 적어 놓은 거지. 하여간 20조에는 이거 말고도 또 주어가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주어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19에서 21조는 신고 보고인데 너무 군인이다 보니까 집착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 어떤 절차에서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냐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조문 그대로만 그냥 외워라. 조문 그대로 나와 있는 것만. 그래서 거기에 주어가 누구냐에 부디 거기만 집착해서 그거까지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까지만 공부하면 된다. 그 이상 거기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양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게 보고 신고가 뭐가 중요하다고 여기에서 뭐 몇 개씩 거기서 띠립다 파가지고 이런 것들을 문제를 내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나와봤자 요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죠. 21조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보시면 알죠. 보시면 아시는데 뭐 여기 뭡니까? 그 시행령에 보면 뭐 친족, 가족, 뭐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는 뭐 민법 어디에 항한다. 가족이라는 말 대신에 친족이라는 말을 넣어서 장난치기도 하죠. 예, 뭐그 정도로 이렇게 문제를 낸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기출 문제에서 뭐 그거를 꼭 주의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꼼꼼하게 대체되는 것들 있죠. 여기 재난법에서 요 말을 다른 걸로 대체됐을 때 헷갈려하는 것들, 그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용어 중에서 뭐 요 말을 요거를 바꾼다든지 하여간 앞에 있는 명사와 명칭, 직책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이 넣었을 때 또 다 이해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써 있지만 18조에도 여기 아까도 제가 설명했더니 지자체장은 이렇게 해도 우리 같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뭐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해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긴 편성 마찬가지죠. 그렇다 보니까 심플하게 외우고 주어가 누구냐, 동사가 뭐냐 이런 쪽으로만 잘 집중적으로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